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유전자의 힘, 유전자의 힘에 대해서 얼마나 신빙성이 있다고 믿으세요? 이 신빙성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런 말들 있잖아요. 이제 그 부자라던가 자식과 부모가 닮으면은 이제 유전자의 힘이 대단하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은 가지고 있지 않고 그렇게 특별히 신경을 쓰면서 생각해 본 적도 없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형이 한 명 있거든요. 근데 사실 다른 형제들도 아마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엄청 이렇게 살가운 사이는 아니에요. 여타 다른 그냥 형제들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근데 며칠 전에 내가 이제 우리 이제 친형의 동생이긴 한가 보다라는 생각이 든 일이 있었어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혹시 헌터 바이 헌터라는 그 애니메이션 아시나요? 일본 만화인데 좀 옛날 만화예요. 근데 그거를 어렸을 때 재밌게 봤었는데 최근에 애니메이션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어릴 때 그렇게 재밌게 보던 그 작품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럼 그냥 안 보면 되는데 그걸 제가 이제 꾸역꾸역 끝까지 이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제가 이제 초등학교 시절 때 저희 형이 이제 영화 보는 거를 되게 굉장히 좋아해서 이 영화 비디오를 빌려오면 같이 보곤 했거든요. 근데 하루는 보던 영화가 저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을 봤는데 형은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재미있냐? 그랬더니 재미가 없대요. 근데 왜 보냐고 물어보니까 돈이 아까워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나면서 그 헌터 바이 헌터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는 저와 그때 형의 모습이 그냥 겹쳐지면서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형제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형제, 자매, 우리가 가족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느껴지실 때가 있나요? 지금은 저희 형이 이제 호주에 있어서 자주 보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호주에서 자리를 잡고 그리고 또 결혼도 해서 이제 자식도 있고 하는, 그렇게 해서 잘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그거를 그렇게 해낸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것 같고, 그냥 헌터 바이 헌터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순간 그냥 형이 생각나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근데 형이라고도 잘 안 해요. 예.
자, 그럼 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우리 이제 여동생 같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9번째 시간인데요. 그럼 재밌게 들어주세요. 가짜 거북 이야기. 얘야, 다시 만나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를 거야. 공작 부인은 이렇게 말하면서 다정하게 앨리스의 팔짱을 끼고 함께 걸어갔다. 공작 부인의 기분이 좋아 보여서 앨리스도 무척 기뻤다. 전에 부엌에서 만났을 때 공작 부인이 그렇게 못되게 군 것은 아마 후춧가루 때문이었던 모양이라고 혼자 생각했다. 내가 공작 부인이 되면 그게 기대하는 말투는 아니었다. 앨리스가 중얼거렸다. 절대로 부엌에 후추 같은 건 안 둘 거야. 수프에 후추를 안 넣어도 괜찮던걸. 사람들이 화를 잘 내는 건 후춧가루 때문일지도 몰라. 앨리스는 새로운 규칙을 발견한 것을 아주 유쾌해하며 말을 이었다. 식초는 사람들 기분을 언짢게 하고, 카밀러는 사람들을 신랄하게 만들고, 그리고 갱엿이나 단 것은 아이들을 착하게 만들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 좋을 텐데. 그럼 애들한테 사탕 주는 것에 그렇게 인색하게 굴지 않을 텐데. 앨리스는 이때쯤 공작 부인의 존재를 까맣게 잊었다가 바로 옆에서 공작 부인의 말소리가 들리자 조금 놀랐다. 얘야, 딴 생각에 할 말을 잊었나 보구나. 여기서 내게 일러줄 교훈이 있는데 당장은 생각나지 않지만 곧 생각나겠지. 교훈 같은 건 없을지도 몰라요. 앨리스가 용감하게 말했다. 애야, 내가 찾을 수만 있다면 모든 일에는 다 교훈이 있는 법이지. 공작 부인은 이렇게 말하면서 앨리스 곁으로 바짝 다가섰다. 앨리스는 곁으로 바짝 다가오는 공작 부인이 달갑지 않았다. 그 이유는 첫째, 공작 부인이 아주 못생겼고, 둘째로 부인의 키는 앨리스의 어깨에 턱을 걸칠 만한 정도였는데 부인의 턱이 뾰족해 어깨가 아팠기 때문이다. 하지만 앨리스는 실례가 될까봐 최대한 꾹 참고 있었다. 이번엔 그렇게 경기가 좀 되는 모양이에요. 앨리스가 대화를 이어보려고 말했다. 그렇구나. 여기서 얻을 교훈은 세상 만사가 잘 돌아가게 하는 건 사랑이야 라는 거다. 공작 부인이 말했다. 모두 자기 일만 신경 쓰면 세상 만사가 잘 된다고 누군가 말했죠? 앨리스가 속삭였다. 그래, 그게 그 말이지. 그리고 그건 뜻에 주의하면 말은 저절로 따라온다라는 교훈을 가르쳐주지. 공작 부인은 뾰족한 턱으로 앨리스의 어깨를 찌르며 말했다. 공작 부인은 매사에 교훈 찾기를 엄청 좋아하는군. 앨리스가 속으로 생각했다. 왜 내가 내 허리에 팔을 두르지 않나
이상하게 여길지도 몰라. 잠시 멈췄다가 공작 부인이 말했다. 그건 내가 옆구리에 낀 홍학의 성격을 잘 모르기 때문이야. 어디 한번 시험해 볼까? 홍학이 물지도 몰라요. 앨리스는 시험해 보는 게 전혀 달갑지 않아서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맞아. 홍학과 겨자는 둘 다 톡 쏘지. 여기서 교훈은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야. 공작 부인이 말했다. 하지만 겨자는 새가 아니잖아요. 앨리스가 말했다. 또 맞았어. 넌 말을 아주 잘하는구나. 공작 부인이 말했다. 겨자는 광물일 거예요. 앨리스가 말했다. 그렇고 말고. 공작 부인은 앨리스의 말이라면 뭐든 다 옳다고 찬성할 기세였다. 이 근처에 커다란 겨자 광산이 있어. 그리고 여기서 교훈은 내 것이 많아질수록 내 것이 적어진다라는 거지. 아, 알았어요. 겨자는 식물이에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식물이에요. 공작 부인의 마지막 말을 귀담아 듣지 않던 앨리스가 말했다. 내 말이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교훈은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대로 행동하라야. 더 간단히 말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과 자신이 다르다고 생각지 마라. 과거의 내 모습이나 또는 그렇게 되었을지 모르는 내 모습은 남에게 보인 과거의 내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야. 공작 부인이 말했다. 글로 보면 더 잘 알 것 같아요. 말만 들어서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앨리스가 공손하게 말했다. 마음만 먹으면 더 길게 말할 수도 있어. 공작 부인은 신이 나서 대답했다. 제발 더 길게 말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앨리스가 말했다. 아, 애를 쓰다니. 무슨? 지금까지 내가 한 말 다 선물로 줄게. 공작 부인이 말했다. 시시한 선물 같으니라고. 생일 선물로 이런 걸 받지 않아서 다행이야. 앨리스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았다. 또 무슨 생각하니? 공작 부인이 다시 앨리스의 어깨를 뾰족한 턱으로 찔러대며 물었다. 제게도 생각할 권리가 있다고요. 앨리스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슬슬 귀찮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야 돼지에게도 하늘을 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할 권리가 있지. 여기서 교훈은 하지만 아주 놀랍게도 그토록 좋아하는 교훈이란 말을 하던 중에 공작 부인의 목소리에 맥이 풀리더니 앨리스와 팔짱을 낀 부인의 팔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앨리스가 고개를 들어보니 바로 코앞에 여왕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여왕은 몰아치는 폭풍우처럼 잔뜩 찌푸린 얼굴이었다. 폐하, 참 좋은 날씨입니다. 공작 부인이 작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분명히 경고해두겠다. 당장 꺼지지 않으면 내 몸통이든 목이든 둘 중 하나를 베어버리겠다. 선택해. 여왕은 발을 쿵쿵 구르며 소리쳤다. 공작 부인은 선택을 했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그럼 나하고 그렇게 경기를 계속하자꾸나. 여왕이 앨리스에게 말했다. 앨리스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한마디도 할 수 없어서 천천히
여왕의 뒤를 따라 그렇게 경기장으로 갔다. 여왕이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손님들은 나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왕이 돌아오는 모습이 보이자 불이 나게 경기를 다시 시작했다. 여왕은 조금이라도 우물쭈물하면 목숨을 잃게 될 거라고 경고했다. 그렇게 경기를 하는 동안 내내 여왕은 다른 선수들과 다투면서 이 녀석의 목을 베어라 라거나 저 여자의 목을 베어라 라고 소리쳤다. 여왕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병사들에게 붙잡혀 있었다. 아치 모양으로 골문 노릇을 하던 병사들이 사람들을 데려가려고 허리를 펴는 바람에 반 시간쯤 뒤에는 당연히 골문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왕과 여왕 그리고 앨리스만 빼고 모든 선수가 사형 선고를 받고 병사들에게 붙잡혀 있었다. 그러자 숨이 턱까지 찬 여왕이 경기를 멈추었다. 여왕은 가짜 거북을 본 적이 있니? 하고 앨리스에게 물었다. 아니요, 가짜 거북이 뭔지도 몰라요. 앨리스가 답했다. 가짜 거북 수프 만들 때 넣는 재료지. 여왕이 말했다. 그런 건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요. 앨리스가 말했다. 그럼 가자. 가짜 거북이 자기 이야기를 해줄 거야. 앨리스가 여왕과 함께 걸어갈 때 너희는 전부 사면이다 라고 모두에게 말하는 왕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왕이 사람의 목을 베라는 명령을 너무 많이 내려서 마음이 무거웠던 터라 앨리스는 야, 정말 잘 됐다 하고 중얼거렸다. 여왕과 앨리스는 멀지 않은 곳에서 양지 쪽에 누워 쿨쿨 자고 있는 그리핀을 보았다. 일어나, 이 게으름뱅이야. 여왕이 말했다. 이 아가씨를 데려가서 가짜 거북을 보여주고 그 거북이 이야기를 듣게 해주도록. 난 돌아가서 명령대로 사형 집행이 잘 이루어지는지 살펴봐야겠다. 여왕은 앨리스를 혼자 그리핀에게 남겨두고는 저쪽으로 가버렸다. 앨리스는 이 짐승의 모습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잔인한 여왕을 따라가는 것이나 이 짐승과 같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 기다렸다. 그리핀이 일어나더니 두 눈을 비볐다. 그리고 여왕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다가 킥킥대고 웃었다. 그러더니 혼잣말처럼 앨리스에게 말했다. 아, 정말 웃기는군. 뭐가 그렇게 우스워요? 앨리스가 물었다. 여왕 말이야. 그리핀이 대답했다. 그건 다 여왕의 상상일 뿐이야. 아무도 처형당하지 않아. 가자. 여기서는 다들 가자라고 하네. 앨리스가 그리핀의 뒤를 천천히 따라가면서 생각했다. 평생 명령을 이렇게 많이 받아보긴 처음이야. 얼마 가지 않아서 저 멀리 가짜 거북이 보였다. 거북은 서글픈 표정으로 작은 바위에 쓸쓸히 앉아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가슴이 찢어질 듯 크게 한숨을 내쉬는 가짜 거북의 소리가 들렸다. 앨리스는 가짜 거북이 너무나 불쌍했다. 왜 저렇게 슬퍼하는 걸까요? 앨리스가 그리핀에게 물었다. 그러자 그리핀이 아까처럼 대답했다. 그건 다 저 녀석의 상상일 뿐이야.
슬퍼할 일은 전혀 없어. 가자. 둘은 가짜 거북에게 다가갔다. 가짜 거북은 커다란 눈망울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아무 말 없이 앨리스와 그리핀을 바라보았다. 여기 이 아가씨가 내 사연을 듣고 싶대. 정말로. 그리핀이 말했다. 그럼 이야기해주지. 둘 다 거기에 앉아서 내가 마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마. 가짜 거북이 깊고 공허한 목소리로 말했다. 앨리스와 그리핀은 앉았고 얼마 동안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앨리스는 도대체 시작도 하지 않고 어떻게 마친다는 건지 모르겠네 라고 속으로 생각했지만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전에는 나도 진짜 거북이었어. 마침내 가짜 거북이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뒤로 아주 긴 침묵이 이어졌다. 때때로 크르르 하는 그리핀의 소리나 줄곧 서럽게 우는 가짜 거북의 소리에 그 침묵이 깨졌다. 하마터면 앨리스는 일어나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할 뻔했다. 하지만 틀림없이 할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 조용히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린 시절 우리는 바닷속 학교에 다녔어. 늙은 바다거북이 우리 선생님이었는데 우리는 그 선생님을 육지거북이라고 부르곤 했지. 가짜 거북은 여전히 가끔 훌쩍거리긴 했지만 마침내 더 차분하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육지거북도 아닌데 왜 육지거북이라고 불렀어요? 앨리스가 물었다. 그거야 우리를 가르쳤으니까 육지거북이라고 불렀지. 가짜 거북이 화를 내며 말했다. 넌 정말 멍청하구나. 그렇게 쉬운 걸 묻다니 부끄럽지도 않니? 그리핀도 거들었다. 그러고는 둘이 말없이 앉아서 불쌍한 앨리스를 바라보았다. 앨리스는 부끄러워서 당장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친구, 이야기를 계속해봐. 그러다가 해지겠어. 결국 그리핀이 가짜 거북에게 이야기를 재촉하자 가짜 거북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알았어. 우리는 바닷속 학교에 갔어. 내 말이 고지 들리진 않겠지만. 못 믿겠다고 한 적 없어요. 앨리스가 끼어들었다. 그랬잖아. 가짜 거북이 말했다. 입 다물어. 앨리스가 다시 말하기 전에 그리핀이 덧붙였다. 가짜 거북. 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리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 실은 매일 학교에 다녔지. 나도 매일 학교에 다녔어요. 그게 무슨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앨리스가 말했다. 그럼 별도로 다른 과목도 공부했니? 가짜 거북이 약간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럼요. 프랑스어와 음악도 공부했죠. 앨리스도 말했다. 그럼 세탁도? 가짜 거북이 물었다. 그런 건 안 배웠어요. 앨리스가 화를 내며 말했다. 그럼 너희 학교는 그리 좋은 학교가 아니야. 우리 학교에서는 수업료 고지서 끝에 프랑스어와 음악, 세탁은 별도라고 쓰여 있었어. 가짜 거북이 크게 안심한 목소리로 말했다. 바다 아래 사니까 세탁할 필요 없잖아요.
앨리스가 물었다. 난 그런 수업을 받을 만큼 여유가 없었어. 그래서 정규 수업만 간신히 받았지. 가짜 거북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정규 수업에서 뭘 배웠는데요? 앨리스가 물었다. 우선 비틀거리기와 뒤틀기를 배웠고 다음으로 산수가 여러 과목이었어. 야만과 산만, 추와, 조롱을 배웠어. 가짜 거북이 말했다. 추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게 뭐죠? 앨리스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그리핀이 놀라서 앞발을 번쩍 들었다. 추와를 처음 들어본다고? 설마 미화는 알겠지? 그리핀이 물었다. 네, 그건 뭐든지 더 예쁘게 만든다는 뜻이죠? 앨리스가 자신 없이 대답했다. 그래, 그런데 추화가 뭔지 모른다면 넌 정말 바보지 뭐야. 그리핀이 말을 이었다. 앨리스는 더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가짜 거북에게 돌아서서 그 밖에 어떤 과목을 배웠어요? 라고 물었다. 신비라는 과목을 배웠지. 가짜 거북이 앞발로 과목을 하나씩 세면서 대답했다. 고대 신비와 현대 신비, 그리고 해양지리도 배웠어. 다음으로 느리게 말하기라는 과목도 있었지. 이 느리게 말하기 선생님은 늙은 붕장어였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셨어. 붕장어 선생님은 느리게 말하기와 스트레칭, 그리고 몸을 감아 기절하기 등도 가르쳐 주셨어. 그게 뭔데요? 앨리스가 물었다. 글쎄, 직접 내 몸으로 보여줄 순 없어. 몸이 너무 굳어서 말이야. 그리핀은 배운 적이 없고 가짜 거북이 말했다. 배울 시간이 없었어. 그 대신 고전 선생님께 가서 공부했지. 고전 선생님은 늙은 개였어. 맞아. 그리핀이 말했다. 난 그 선생님한테 안 배웠어. 그 선생님은 웃기와 슬픔을 가르쳤다고 하더군. 가짜 거북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래, 그랬지. 이번에는 그리핀도 한숨을 쉬며 말했다. 가짜 거북과 그리핀은 둘 다 앞발로 얼굴을 가렸다.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했어요? 앨리스가 화제를 바꾸려고 서둘러 물었다. 첫날은 10시간, 그 다음 날은 9시간, 그런 식이었지. 가짜 거북이 말했다. 시간표가 아주 이상하군요. 앨리스가 크게 외쳤다. 그래서 수업이라고 부르는 거야. 매일 줄어드니까 말이야. 그리핀이 말했다. 앨리스는 이런 말을 처음 들어보았다. 그래서 잠시 생각하다가 다음 이야기를 꺼냈다. 그럼 10하루째 날에는 놀겠네요? 물론이지. 가짜 거북이 말했다. 그럼 12일째 날에는 어떡하고요? 앨리스가 물었다. 수업 이야기는 그만해. 이제는 이 아가씨한테 경기 이야기나 좀 해줘. 그리핀이 아주 단호하게 끼어들었다. 네. 오늘은 또 가짜 거북과 이제 그리핀이라는
새로운 동물 친구들 이렇게 만났는데 처음 초반부에 나온 그 앨리스의 말이 굉장히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읽는 내내 저에게도 생각할 권리가 있다고요. 이제 공작 부인과 대화를 나누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꽂혀서 그랬는지 그 공작 부인이 하는 말도 그렇고 그 이제 뒤에 나오는 수업이라는 것도 그렇고 어떠한 생각을 계속 앨리스에게 혹은 그 수업을 받는 많은 이제 동물 친구들한테 그렇게 뭐랄까 생각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어떤 거를 계속 주입시키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또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 생활 어떤 잡담이든 뭐든 상관없으니까 책에 대한 내용도 좋고 뭐든 저희 메일이나 댓글로 보내주세요. 저희 메일은 way@네이버닷컴이니까요. 언제든 보내주시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당신의 밤에 쉼표 같은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도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다들 편안한 밤 되세요.